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확줄에 말하면 청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청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자, 칠판 보실까요? 그러면 자, 청약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뭐가 있다? 힘.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걸 승낙적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승낙적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승낙적격, 승낙을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승낙을 적합하게 해주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승낙을 적합하게 해준다. 그 말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격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하죠. 원 뜻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자, 그럼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이렇게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계약 성립한다. 그럼 계약 성립하는 이유가 청약 때문이냐 승낙 때문이냐 이거 맞춰보자. 이 질문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약도 역할을 하고 승낙도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뜻 보면 승낙이 좀 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그랬죠? 힘.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을까요?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죠? 일단 도달은 해야 되잖아. 도달은 해야 되니까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때마침 승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때마침 승낙이 들어오니까 이 청약이 힘을 발휘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런데 이에 합치가 되는 승낙이 들어오니까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힘이 발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진짜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7번 오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라는 사람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1월 2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25일에 갑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승낙 기간을 훨씬 지나서 승낙의 통지를 보내서 완전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제 이거 질문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였죠? 어떤 어르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어르신만 얘기 뭐냐면 힘이 없어졌은 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하죠. 그럼 아까 청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만 힘이 있는 거죠. 그럼 1월 20일이 지나가면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암만 일치하는 암만 합치가 되는 승낙에 들어와도 이미 뭐가 없어졌으니까 힘이 없어졌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승낙기간이 있으면 승낙기간까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 기간까지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승낙적격, 위에 걸 형식적 효력, 밑에 걸 실질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대신 앞배가리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다시 청약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하고 난 다음에는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함부로 뭐하지 마라, 철회하지 마라. 이걸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 한다? 구속력. 두 번째,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
승낙 적격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실까요? 승낙의 요건 별표. 승낙의 요건 별표. 자, 기억 승낙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낙은 내심의 결의 밑줄 해볼까요? 내심의 결의. 그러니까 내심의 결의가 내자로 말하면 뭘까요? 그 다음에 청약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 동그라미하고 이 표시를 내자로 말하면 뭘까요? 자, 이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의사표시 공부할 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4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청약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 적 있어요. 뭐냐면 갑이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생각나요? 먼저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걔를 뭐라 그래요? 동기. 1억 원에 팔아야지 마음 먹는 걸 효과 의사.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하는 게 표시 의사.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그게 표시 행위. 그때 동기는 이 사람 마음속 안에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그랬죠? 이걸 표현할 때 동기는 의사 표시가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표시 의사도 내용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용인 거 두 가지는 뭐예요?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 즉 효과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의사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심의 결의는 뭘 말하는 거냐면 효과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효과 의사. 그리고 청약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표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또 표현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서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내용과 일치 밑줄 하시고 이건 여러분이 써봐야 되겠네요. 아까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합치. 합치가 돼야 되는데 합치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그걸 쓰시면 되겠어요. 내용과 일치에다가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자, 그리고 따라서 승낙자가 찾았죠. 밑줄하고 거기 암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따라서 승낙자가 같이 밑줄하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따라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걸 꼭 외우자 이겁니다. 그럼 이쪽 그림을 잠깐 올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8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게 이게 청약이죠. 그런데 8천만 원에 사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승낙은 승낙인데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청약 거절과 동시에, 청약 거절과 동시에, 청약 거절과 동시에 이걸 읽다는 걸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단 청약을 뭐 한 거예요? 거절. 청약을 거절한 거니까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 의해서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시 청약자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번 쭉 밑줄 할까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끊고.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요? 특정의 청약자. 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청약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뒤쪽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승낙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청약은 됐었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하는 건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 을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칠판 다시 원래대로 올까요? 계약이 성립하는 가장 첫 번째 경우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그러면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나눠봐야 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을 하는 사람이 대화자이냐 아니면 격지자이냐에 따라서
계약 성립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7번 볼까요? 갑 서울에 살고 을 부산에 살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화자다, 격지자다. 갑 서울에 살고 을 부산에 살아요. 대화자, 격지자. 몰라요. 갑 서울에 살고 을 서울에 살아요. 대화자다, 격지자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격지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대화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 서울에 살고 을 부산에 사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사이니까 이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럼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자가 되는 거예요. 암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뭐가 된다? 대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갑 서울에 살고 을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으면 의사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갑하고 울이 한 집에 살아요? 갑하고 울이 한 집에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모르죠. 그 말을 하는 사이다. 물은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고 갑은 자기 할 말을 포스트에 이렇게 써가지고 냉장고에 갖다 붙여놓고 그다음 그 포스트를 보고 을은 또 지 할 말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뭐 웃겨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요. 한 집에 사는 채권 양도인이 가정부가 수령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곧바로 회수해 간 경우에 그 채권 양도 통지서가 세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냐. 그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어도 격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와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대화자 사이에는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요? 넘겨볼까요? 264페이지에 가서 264 찾았어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근데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대화자는 서로 말하는 사이죠. 말을 하는 사이니까 갑의 말이 을의 귓구녕에 들어가면 그 청약에 도달한 거죠. 그다음 또 을의 말이 갑의 귓구녕에 들어가면 승낙에 도달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이 끝나면 계약 성립한다는 거예요. 갑의 말을 을이 듣고 을이 갑에게 말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대화자의 경우에는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청약에 도달하고 승낙에 도달하면. 근데 도달하는 시기가 매우 짧다, 아주 길다. 아주 짧다는 겁니다. 을의 말이 갑의 귓구녕에 들어가면 그냥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지자 갑시다. 격지자.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건 암기. 그러니까 저번에 숫자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외우라는 겁니다. 내용. 격지자 간의 계약은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한 번 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자, 요 사례를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갑이 청약의 편지를 보낸 게 며칠이죠?